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 소름 아닌가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뉴스도 보고 차트 공부도 하고 재무제표까지 볼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던지면 다음날에 튀어오릅니다. 저는요,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가 국장에서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식만 10년 한 제 아는 형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니, 왜 내가 사면 떨어지지? 근데 사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개미들이 망하기 전에 무조건 겪는 패턴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건요, 이 패턴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도 당합니다. 저도 겪었고 주변에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들은 다 이 패턴에 당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패턴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저는 이유만 떠들지 않습니다. 뻔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알려드립니다.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망하는 개미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국장으로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고 직접 부딪혀 본 것들만 말씀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미가 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변 사람들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탐욕과 공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주식 계좌를 열어보면 차트와 숫자가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내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종목으로 돈 벌었다 하면서 수익 인증을 올리면 그 순간 개미들은 이성을 잃습니다. 나만 놓칠까봐 하는 불안, 이른바 포모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늦었습니다. 대부분 고점 근처에서 물려버리는 거죠. 반대로 주가가 10%, 20%만 빠져도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머리로는 침착해 라고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매도 버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 저점에서 손절하고 나중에 보면 다시 올라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바로 개미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뉴스에서 연일 주식 이야기가 나오고 옆집 김씨 할아버지까지 주식 얘기하는 그 순간이 보통 고점입니다. 다들 들어갈 때 들어가고 반대로 아무도 주식 얘기를 안 할 때는 에이 지금은 아니야 하면서 팔아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말로는 압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은 정반대예요. 10명 중 9명은 이 심리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공포 앞에서 냉정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 번 똑같이 당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건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안 되는 싸움이구나. 그래서 저는 인정했습니다. 내 심리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국 제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 세븐스플릿이라는 시스템에 모든 것을 맡겨버렸습니다. 모두가 들어갈 때 나오고 모두가 겁에 질려있을 때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개미들이 망하는 두 번째 패턴은 바로 무작정 버티기, 존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언젠가 오르겠지. 그냥 버티면 다 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버티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강제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단타로 들어갔다가 물리니까 할 수 없이 장기 투자로 포장하는 거죠. 그렇게 계좌를 그냥 박아두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는 점점 파랗게 질려갑니다. 여러분, 하락장에서 단순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계좌는 썩어갑니다.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시장 전체가 수십 년에 걸쳐서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별 종목은 망할 수 있고 절대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조금만 버티면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주식이나 가져와서 말해볼게요. 이 주식을 보면 10년 전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보유만 했는데 가격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무작정 장기 투자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손절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요. 저도 못해요. 그럼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절매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손절매는 오히려 더 어려운 선택이에요. 손절을 잘하는 건 사실 고수의 영역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팔자마자 반등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결국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을 권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버티라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대응 전략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 손절 대신에 박스권에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반복합니다. 계좌가 파랗게 되더라도 조금씩 사고 조금씩 팔면서 확정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평가 손실을 서서히 갚아나가면서 결국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대응하는 전략이에요. 무지성 존버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버티는 것은 다릅니다. 관리가 들어가고 대응에 들어갑니다. 떨어질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남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 체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결국 언젠가는 계좌가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버티지 말고 관리하면서 대응하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 계좌를 살리느냐 아니면 썩게 만드느냐를 가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개미들이 망하는 세 번째 패턴은 바로 몰빵 투자입니다. 항상 읽는 개미들이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확실한 종목 하나만 찍어주세요. 뭐 사야 해요? 저는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시장에서 잃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빨리 큰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한두 종목에 전 재산을 몰빵합니다. 그 순간은 뭔가 자신만만하죠. 이번에는 확실하다. 이건 무조건 간다. 살 때는 뭔가 다 오를 것 같아. 근데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른바 국장은 정말 야생입니다. 예측대로 되는 곳이 아니에요. 산업 하나만 꺾여도, 예상치 못한 규제 하나만 터져도, 악재 뉴스 하나만 나와도 어떻게 됩니까? 계좌가 그냥 녹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시장을 예측할 줄 안다. 이 착각이에요. 기사가 이렇게 떴으니까 이제 이렇게 오르겠지? 이제 이렇게 내일 떨어지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합니다.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를 내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예측보다는 대응 전략이 탄탄한 사람들이에요.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건지,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지, 리스크가 터지면 어떻게 분산을 할 건지 이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반면 몰빵 투자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종목에 올인했기 때문에 그 종목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몰빵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진짜 투자자는 분산합니다. 나눠 사고, 나눠 팔고, 여러 종목과 여러 산업에 자금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면 한 종목이 흔들려도 계좌 전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반대로 몰빵 투자자는 계좌가 곧 그 한 종목입니다. 종목이 흔들리면 계좌가 흔들리고, 종목이 쓰러지면 계좌도 쓰러집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싶으시다면 예측을 내려놓으세요. 이번에는 무조건 간다라는 확신을 버리세요. 오히려 이번에도 틀릴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실패까지 계획에 세우세요. 그래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개미들이 망하는 네 번째 패턴은 바로 B2, 즉 빚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맛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벌었는데 만약 시드가 더 많았다면 수익이 몇 배는 더 컸을 텐데 지금은 시드가 없으니 일단 빚내서 하면 되잖아. 이 순간이 바로 함정입니다. 신용거래, 미수거래, 심지어 선물 옵션까지 이름만 들어도 아찔하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길을 갔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신용잔고율이라는 차트입니다. 빚내서 주식을 산 물량을 뜻하는 차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서 놀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빚을 내면 단순히 투자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투자에 대한 데드라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버티질 못해요. 시장은 늘 오르락 내리락 변동하는데 빚을 지는 순간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계좌가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됩니다. 본전은커녕 원금조차 지킬 수 없고 강제 청산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거죠. 특히 국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에 5%, 10%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레버리지를 끼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 하루 만에 계좌가 폭발해버립니다. 내가 생각한 방향이 맞더라도 잠깐 그대로 출렁이면 그 순간 버티질 못하고 계좌가 날아가 버립니다. 전문가들조차 레버리지는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경험도 부족한 개미들이 그걸로 돈을 벌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99%는 망합니다. 극소수의 성공 사례가 있지만 그건 운에 가깝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의 모두가 시장에서 퇴출당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식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주식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빚내서 하지 말라는 말이다. 투자는요, 속도전이 아닙니다. 절대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게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 싸움입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런데 빚을 내는 순간 투자는 시간 싸움이 아니라 속도전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만큼 버티지도 못하고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게임에서 진 상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살아남는 게 1순위이고 그 다음이 수익이다. B2는 이 1순위 원칙을 스스로 깨트리는 겁니다. 단기간에 크게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개미들이 망하는 다섯 번째 패턴은 바로 공부 절대 안함 그리고 근거 없는 기대입니다. 많은 개미들이 투자하는 방식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정말 단순합니다. 누가 좋다더라, 커뮤니티에서 누가 수익 인증 올렸다더라, 유튜브에서 전문가가 추천하더라, 이런 말 몇 마디에 아무 근거도 없이 바로 뛰어듭니다. 심지어 근거 없는 이야기에 빚까지 내서 투자합니다. 웃기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많은 개미들이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15,000원만 내면 저자들이
평생 연구해서 정리한 투자 방법, 원칙, 철학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서관은 공짜죠. 이미 누군가는 자신이 깨진 돈과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배운 걸 글로 정리해놨습니다.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부분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냥 옆 사람 말, 인터넷 글 몇 줄, 커뮤니티 소문에 자기 돈을 맡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잃는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단타로 잠깐 수익을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00%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제가 책 2권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2권만 정독하세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읽어도 투자 습관이 잡히고 최소한 무지성 투자는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읽으실 분들만 읽겠지만 진짜 읽는 분들은 그 순간부터 다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주식도 결국 소비와 똑같습니다. 옷을 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브랜드 확인하죠. 치수가 맞는지, 색상은 마음에 드는지, 소재는 어떤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가구를 살 때도 길이부터 브랜드, 재질 다 확인하고 사죠. 차를 고를 때는 더합니다. 모델, 옵션, 시트, 유지비 전부 고려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어떻습니까? 정작 몇백만원, 몇천만원, 심지어 몇억짜리 주식을 살 때는 이런 기본 확인조차 안 합니다. 그냥 누가 좋다더라 이 한마디에 올인합니다. 말이 됩니까? 주식에서 브랜드, 치수, 소재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부채 비율, 주 생산품, 회사의 시장 점유율 같은 그런 기본적인 지표들입니다. 이건 최소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기초조차 무시한 채 덥석 매수한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종목을 추천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말 듣고 인터넷 글 보고 유튜브 보고 덥석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30% 40%까지 계좌가 녹아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전 느꼈습니다. 투자는 귀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공부하고 부딪혀야 하는 거구나. 남들 말만 믿고 끌려다니면 항상 뒤늦게 들어가서 비싸게 사고 무섭다고 던질 때는 또 저점에서 털게 됩니다. 반대로 공부를 하면 최소한 내가 왜 사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기준이 생깁니다. 투자는 결국 주체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해야 합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운에 맡기는 도박일 뿐이에요. 운에 기대하는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례는 없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주체적으로 나아가라. 스스로도 통제 불가능한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개미들이 망하는 6번째 패턴은 바로 초심자의 행운입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한두 번쯤 운 좋게 돈을 벌 때가 있습니다. 이걸 흔히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 이건 행운이라기보다는 불운에 가까운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실력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처음 몇 번의 수익이 들어오면 이런 생각이 차오릅니다. 생각보다 쉽네? 이 정도면 충분히 할만하잖아. 나 주식 감 좋은데? 이제 부업으로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뇌가 착각하기 시작하면 계좌는 이미 위험 수위에 들어간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에 100만원 넣어서 운 좋게 50만원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곧바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럴 줄 알았으면 1000만원 넣을걸. 그럼 500만원 벌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판에는 금액을 확 키워버립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 똑같이 했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만 테스트하다가 운 좋게 몇 번 수익이 났어요.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이 미친듯이 올라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감 잡았다. 이번엔 제대로 크게 가보자. 그래서 평소보다 몇 배로 금액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시장은 늘 그렇듯 딱 반대로 가줍니다. 순식간에 계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사람 심리입니다. 계좌가 반토막이 나도 손절을 못합니다. 왜냐? 머릿속에 이런 희망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다시 오르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본전은 오겠지. 그러다 손절은커녕 더 물을 탑니다. 이 가격이면 싸다라는 착각까지 하면서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계좌는 더 깊이 바다로 빠져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이 깨닫습니다. 나랑 주식은 안 맞나 보다 하면서 시장을 떠나거나 큰 상처만 남기고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합니다. 꾸준히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잘해서 번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잠깐 좋았던 것 뿐이구나.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손실이 났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들어오는 자만심, 자기 과신이 계좌를 박살내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교만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할수록 더 세게 칩니다. 투자는 내가 천재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저 시장이 잠깐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지켜낼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 이거예요. 시장은 늘 오르고 내립니다.
예측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응하면서 살아남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됩니다. 개미들이 망하는 7번째 패턴은 바로 기관 및 외국인과 정면 승부를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개미들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실력만 있으면 기관이나 외국인도 이길 수 있다. 얘네들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같이 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기관과 외국인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정보와 데이터를 이미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루는 건 단순한 차트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지표, 기업 내부 리포트, 심지어 내부 네트워크까지 동원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개미와 기관의 싸움은 애초에 체급이 다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하루에 수천억, 수조 원 단위로 자금을 운용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력은 단순히 주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게다가 이제는 AI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초단타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고빈도 매매. 우리가 마우스로 매수 버튼 한 번 누르는 동안 그들은 수백만 번의 거래를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이런 상대와 정면 승부를 해서 이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환상입니다. 현실은 늘 똑같습니다. 기관이 주식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같이 던집니다. 반대로 기관이 주식을 담기 시작하면 개미들은 뒤늦게 따라 들어가요. 이미 고점에서요. 결과는 뻔합니다. 개미는 언제나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여러분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수익을 챙길 뿐 개미가 따라붙으면 오히려 더 떨구려고 합니다. 개미가 불안해서 손절할 때 그 물량을 싸게 받아가는 게 그들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개미는 판에 끌려다니며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개미는 절대 기관, 외국인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흐름 속에서 대응만 하면 된다. 시장은 거대한 파도입니다. 우리는 작은 서퍼에 불과해요.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랑 정면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휩쓸려 나갑니다. 하지만 파도를 잘 타는 서퍼는 파도의 힘을 역이용합니다. 파도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 흐름대로 균형을 잡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시장에 역행하려 들면 반드시 망합니다. 시장은 절대 개인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무자비하게 개인을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가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거창한 비밀 따위는 없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건 마치 파도를 탈 때 균형을 잡는 동작과도 같습니다. 조금씩 나누어 사고 조금씩 나누어 팔고 시장이 어느 쪽으로 흘러도 계좌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겁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시장과 싸우지 말고 시장의 흐름 속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7가지의 망하는 패턴은 한 번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쉽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 방법으로 국내 주식으로만 월 200만원 현금 흐름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쉬워요.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갈 건데 바로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계좌를 7개 이상으로 쪼개서 5%가 떨어질 때마다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하는 겁니다. 주가가 또 오르면 넘버 3, 넘버 2, 넘버 1 반대로 또 파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다음 계좌로 진입하고 오르면 해당 계좌에서 차례대로 매도합니다.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식이 각 계좌가 독립적으로 확정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박스피 같은 횡보장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대응해 가면서 사골처럼 계속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방식이 초보자가 바로 쓸 수 있는 그리고 또 절대 망하지 않는 유일한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핵심만 말씀드린 거고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린 책을 읽으시거나 제가 업로드한 영상 딱 2개만 10분 투자해서 꼭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개미들의 망하는 패턴들 이제는 절대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눈 뜨고 코 베이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피하기가 힘들지만 인지하려고 해보세요. 시장이 떨어질 때 남들 다 나가는데 들어가는 용기를, 오를 때 남들 다 들어가고 있는데 나올 용기를 가지세요. 그 용기를 갖기 힘들다면 제가 알려드린 무기 세븐 스플릿 방식을 실제로 적용해보세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제 영상 내내 울부짖고 있습니다. 된다고.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좋은 얘기네 아니면 사기꾼이네 하고 그냥 넘기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절대 계좌가 바뀌지 않아요. 작은 금액이라도 직접 계좌를 나눠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보세요. 단돈 10만원, 만원도 좋습니다. 처음에 낯설고 귀찮아 보여도 한두 번만 경험해보면 이게 정말 심리적으로 편하고 계좌가 안정되는 방법이구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구나. 나도 주식을 잘할 수 있구나. 라고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실행하는 10%만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결국 수익을 가져갑니다.
주식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절대 단기 성과로 판가름 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버티고 대응하고 관리하면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 투자자, 계좌를 지킬 줄 아는 투자자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단순히 파란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계좌가 되기를 정말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고,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 라고 하신 분들,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실질적인 영상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파이팅 하십시오.